85세의 후회 없는 이유. 안녕하십니까? 올해 85세를 맞은 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I, 자율주행, 로봇.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달라서 과연 85세 할아버지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격변의 시대에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85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후회 없는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깨달은 것들, 그리고 왜 85세인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지,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장. 젊은 시절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940년 태어나 한국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어왔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하루 종일 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루 3끼 중에서 가장 배고픔을 참기 힘든 게 저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녁을 못 먹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동네 잘 사는 친구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 연기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럼 저는 슬그머니 그 친구 집 앞에 가서 놀았습니다. 아니, 놀기보다는 기다렸어요. 친구가 집에 돌아와서 저를 보고 딱 한마디 해주기를 말이에요. 야, 네 밥 먹었나?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친구 집 앞에서 얼마나 오래 서성거렸는지. 그러면 친구 어머니가 얘야, 들어와서 같이 먹어라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먹던 보리밥 한 그릇이 지금 생각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그러다 6.25 사변을 겪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생각했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공부다. 어렵게,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전자공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생소했지만 미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졸업 후 금성사에 잠시 근무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돈을 벌어서 집안을 세워보자. 그래서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했죠. 그 시절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모든 게 불타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여보, 새로 산 냉장고는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신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평소에는 혼자 절대 들 수 없던 그 무거운 냉장고를 혼자서 업고 나왔어요. 어떻게 그 큰 냉장고를 들었는지 지금도 신기해요. 그 이후로 허리가 계속 안 좋아졌지만요.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특히 미국 M사의 반도체 칩을 취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 좀 커나갔죠. 20, 30대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때는 성공이 전부였어요. 30, 40대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사업 키우느라, 더 큰 집으로 이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반도체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느라 바빴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사업 파트너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은퇴하면 그때 여유롭게 살자. 건강은 젊을 때니까 괜찮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잠깐 멈춤, 씁쓸한 웃음. 50대가 되니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장 화재 때 다친 허리도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건강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책임이 따랐고 아이들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그 2장. 70세, 인생의 큰 전환점. 70세에 사업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하면서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무력감이 들더군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40년 넘게 직장인 박씨, 가장 박씨, 누구의 아버지로만 살았는데 이제야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스케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3장 85세 후회 없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의 주인이 되었다. 젊은 분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시나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커피의 향을 제대로 맡을 수 있고 입안에서 퍼지는 쓴맛과 단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들이켜지 않아도 되거든요. 산책을 나가면 길가의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를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참 예쁘네라고 중얼거리며 몇 분이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치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항상 다음 일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오늘 회의를 생각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내일 할 일을 걱정했죠. 지금은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를 사는 삶이구나 싶어요.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오전 6시 자연스럽게 눈이 떠요. 알람 없이도. 6시 30분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 하늘 바라보기. 7시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 대화가 많아졌어요. 8시 동네 산책 1시간 사람들과 인사하며 10시 독서 또는 글쓰기. 12시 점심 후 낮잠 30분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오후 취미 활동 또는 친구들과 만남. 저녁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 이런 루틴이 지루할 것 같으세요? 전혀요.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4장 후회 없는 이유 두 번째 관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젊을 때는 인맥을 이용 가치로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내 승진에 도움이 될까? 저 사람과 친해지면 사업에 유리할까? 이런 계산적인 관계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와의 관계부터 달라졌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눈 건 최근 10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바빠서 밥 먹었어? 애들 숙제는 했나? 이런 실용적인 대화만 했거든요. 이제는 오늘 뭘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놀랍게도 우리는 아직도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잔소리하는 아버지였어요. 공부해라, 취업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지금은 그냥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괜찮다, 아빠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마법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는 항상 바빠서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손주들과는 온전히 함께할 수 있어요. 레고도 같이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할아버지 또 언제 와? 라고 말하는 손주를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어졌어요. 예전에는 술자리에서 자랑 이야기, 성공 이야기만 했다면 지금은 서로의 아픔도 나누고 두려움도 털어놓을 수 있어요. 몸이 아프다, 외로울 때가 있다,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게 무섭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장 후회 없는 이유 세 번째,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다. 행복한 미소를 머금은 목소리로. 젊을 때는 큰 것만 쫓았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급, 더 많은 돈. 지금은 작은 것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불어오는 바람, 슈퍼에서 과일을 하나씩 골라 담는 재미, 새로 핀 꽃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는 시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을 때의 평안함.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요리하는 즐거움도 새로 발견했어요. 평생 아내가 해주는 밥만 먹다가 85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였는데 지금은 제법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고기를 볶는 과정 하나하나가 재밌어요. 완성된 요리를 아내가 맛있다고 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독서의 깊이도 달라졌어요. 젊을 때는 자기계발서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책들만 읽었어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으려고 했죠. 지금은 시집도 읽고 소설도 읽고 철학책도 읽어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자체가 좋아요. 특히 시를 읽을 때의 그 느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6장 후회 없는 이유, 네 번째 비교하지 않는 삶. 85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 젊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했어요. 동창들 중에 누가 더 성공했나? 옆집은 우리보다 큰 차를 타나? 내 연봉이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런 비교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제 알아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일찍 성공했지만 건강을 잃었고, 누군가는 돈은 적게 벌었지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누군가는 명예를 얻었지만 외로웠고, 누군가는 평범했지만 매일 웃으며 살았죠. 지금의 나는 오직 어제의 나와만 비교해요. 어제보다 더 건강한가? 어제보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졌나? 어제보다 더 친절했나? 어제보다 더 평안했나? 이런 비교는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SNS를 보지 않게 된 것도 큰 변화예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남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친구가 좋은 식당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면 나도 저런 곳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누가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부러워했죠. 지금은 그런 것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속도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는 걸 알거든요. 7장 후회 없는 이유, 5번째 실패와 아픔을 감사로 바꿨다. 85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실패와 아픔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로 빚을 진 적도 있고, 승진에서 밀려 좌절했던 때도 있고, 아이들과 갈등으로 몇 년간 말을 안 한 적도 있고, 건강을 잃어 수술대에 누웠던 적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지금의 내가 되게 만들었어요. 공장 화재와 그로 인한 허리 부상 덕분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깨달았고, 사업 초기의 어려움 덕분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반도체 사업을 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 덕분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 덕분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뭔지 깨달았죠. 만약 그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돈만 쫓고 남들 시선만 신경 쓰고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채로 살았겠죠. 특히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아픔이 컸어요. 50대 중반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평소에 바빠서 자주 안부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 이후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우선순위 1번으로 두게 되었어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가족 행사는 빠지지 않았고, 주말에는 되도록 가족과 함께 보냈죠. 아픔이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 셈이에요. 8장 젊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젊은 여러분, 제가 85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왜 진작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이 행복감을 젊을 때부터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첫 번째,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세요. 성공이 꼭 높은 연봉, 큰 집, 좋은 차일 필요는 없어요. 진짜 성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85세가 되어서야 이런 성공을 이뤘어요. 여러분은 더 일찍 이뤄내시길 바라요. 두 번째, 건강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젊을 때는 몸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다, 젊으니까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가족과의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안부 인사드리세요. 지금 당장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일은 대체할 수 있지만 가족은 대체할 수 없어요. 네 번째, 현재를 살아가세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야 해요.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오늘로 바꿔보세요. 또 언젠가는 여행을 가야지. 올해 여행 계획을 세워보자. 또 언젠가는 취미를 가져야지. 이번 주부터 뭔가 시작해보자. 또 언젠가는 친구들과 만나야지. 오늘 연락해보자. 다섯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수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예요. 젊을 때 실패하는 건 정말 큰 선물이에요. 다시 일어설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거든요. 9장. 85세,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85세면 이제 다 살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올해 목표 중 하나는 손주들과 함께 하와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손주들이 바다를 보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또 하나는 아내와 함께 요리 클래스를 듣는 거예요. 이탈리아 음식을 배워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글쓰기도 시작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려고 해요. 전문 작가가 되려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어서요.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해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할 때면 정말 뿌듯해요.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격한 운동은 못하지만 매일 가벼운 산책과 수중 운동을 해요. 공장 화재 때 다친 허리 때문에 85세까지 고생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도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젊을 때는 시간도 돈도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둘 다 있어요. 10장. 죽음 앞에서도 후회 없는 이유. 85세가 되니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솔직히 무섭긴 해요. 하지만 동시에 평안해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 배고픔을 참으며 친구 집 앞에서 기다렸던 때부터 6.25를 겪으며 공부에 매진했던 청년 시절, 무작정 사업을 시작해 공장 화재까지 겪었던 장년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매 순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만약 내일 생이 끝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고 싶었던 일들도 대부분 해봤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무엇보다 나답게 살았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로 살지 않았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리고 제가 사라진 후에도 남을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전해준 가치관들, 손주들과 함께한 추억들, 제가 키운 사업체가 만들어낸 일자리들,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기억할 따뜻함들. 이런 것들은 제가 없어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거예요. 젊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말씀. 젊은 여러분, 인생은 정말 아름다워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훗날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오늘 본 하늘의 구름 한 조각, 오늘 나눈 누군가와의 대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그리운 추억이 될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저는 85세에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미래에 행복하려고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저처럼 85세가 되어서도
후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보다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85세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제 오랜 친구 박군의 이야기였습니다. 식약동원의 연천입니다.